시진핑이 계속 중국을 맡아주길 바라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지만 현재 후계자 없이 시진핑이 죽으면 중국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시진핑의 최후를 묘사한 예언서를 중심으로 중국 권력 투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진핑 1기가 끝나고 집권 2기 최고 지도부가 출범했을 때 시진핑은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격대 지정의 전통을 깨버리는 것이었는데 시진핑처럼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임기 후반을 시작한 것은 장쩌민 정권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후계자를 지정하는 격대 지정은 현 지도자가 한 세대를 건너뛰어 차차기 지도자를 미리 정해 권력 승계를 투명하게 하는 전통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이 1992년에 만든 후 25년간 후계자 지정의 불문율로 여겨지며 원칙적으로 자리 잡았으나 시진핑이 후진타오가 지명한 후춘화를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들이지 않으면서 이 원칙을 무너뜨렸습니다. 덩샤오핑은 장쩌민에게 권력을 넘기고 후진타오를 다음 지도자로 지정하면서 이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덩샤오핑은 권력 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권력 투쟁을 예방하기 위해 미래 권력을 낙점해 독재자 출현을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시진핑이 후계자를 정하지 않자 당시에는 시진핑이 원하는 인물을 후계자로 삼기 위해 당내 차세대의 치열한 충성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권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끝까지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후계자가 없는 시진핑이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 시진핑에게 갑자기 요구가 생긴다면 차이치와 리창 간에 최고 권력을 위한 투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선 현재 중국 공산당 서열에 따르면 총서기가 부재할 경우 후임은 서열 2위 리창 총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초기에는 현재 차이치처럼 중앙서기처 서기였던 류샤오치가 당의 사실상 2인자였으며 마오쩌둥을 대신해 중앙위원회 주석직을 세 차례나 대행했습니다. 게다가 리창 총리는 국무원의 수장이지만 차이치는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외에도 통일전선부 조직부, 정법위원회, 감찰위원회 공안부, 무장경찰, 국가안전보위부 등을 총괄하고 있어 중국 국가안보 황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둘의 권력 투쟁이 절대 권력 시진핑 아래에서는 의미가 없지만 후계자 계획도 없는 시진핑이 갑자기 사망한다면 리창과 차이치는 필연적으로 권력 투쟁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 내부 권력 투쟁은 대부분 리창의 저장성과 차이치의 푸젠성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역사의 2인자들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독재하는 중국 최고 지도자는 2인자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류샤오치는 마오쩌둥이 국가주석직에서 사임하자 후임 국가주석이 되어 마오쩌둥을 비판하고 소리 지르며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군권을 장악하고 있던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류샤오치는 홍위병들의 박해 속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오쩌둥 시대의 또 다른 2인자 린비아오는 전쟁에서 매우 뛰어난 장군이었고 전략적인 식견도 있었기 때문에 천하 명장이나 당대의 한신으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군사적으로 뛰어났지만 토사구팽 당한 점은 진짜 한신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군 15명을 합쳐도 린비아오 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저놈은 전쟁의 막이다. 이렇게 군사적으로는 천재였지만 정치적 안목과 역량은 상당히 부족한 인물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자신을 비판한 펑더하이를 축출하고 펑더하이가 맡던 국방부장직을 린비아오에게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린비아오는 마오쩌둥에게 아첨하기 위해 책을 내고 마오쩌둥 주석은 천재이며 그의 한마디는 다른 사람의 만마디의 말에 맞먹는다 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린비아오는 마오쩌둥의 친밀한 전우라는 호칭으로 불렸는데 이는 마오쩌둥의 공식적인 후계자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린비아오가 첨보다와 연합했는데 첨보다가 마오쩌둥에게 숙청당하자 위기를 느낀 린비아오는 공군부장으로 있던 아들과 수아들과 함께 마오쩌둥을 제거하는 쿠데타를 계획했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으로 도망치다가 몽골 영공에서 추락하면서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인물은 수영 중 사망한 리커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중나 나이에는 전용 병원이 있습니다.
게다가 시진핑도 심장병의 가족력이 있어 심장 관련 최고의 의료진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커창은 공산주의 청년단의 대선배인 후야오방처럼 심장마비로 급사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중국 권력 2위 자리를 신복이라 불리는 비서 출신 리창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권력 마오쩌둥이 그랬듯이 아무리 신복이라도 시진핑에게 리창은 역시 견제의 대상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시진핑 최후에 대한 예언도 한몫하고 있는데 중화권에 퍼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진핑은 고대 중국의 예언을 믿고 쿠데타와 암살에 관한 예언이 현실이 되어 자신이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진핑의 암살을 암시하는 예언서 추배도에는 암살자에 대해 한 군인이 활을 지니고 있다 라고 하는데 리커창과 리창 둘 다 이름에 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커창은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고 이제 리창이 경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추배도는 이미 중화권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당나라 때 예언서로 중국 운명을 좌우할 큰 사건들을 예언했고 현재까지 55가지 예언이 정확히 실현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배도 정확한 예언은 한 군인이 활을 지니고 오직 나만이 백도홍이라고 하니 동쪽 문 속에 금검이 감춰져 있어 용사가 후문으로 황궁에 들어온다. 백도홍 속에 시진핑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고 남은 글자는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용사가 후문으로 황궁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가 시진핑의 총애를 받으며 중앙 권력에 가까운 측근임을 말해줍니다. 금검을 감춘다는 말은 군대나 공안, 무장경찰 혹은 중앙경비국까지 은밀히 동원할 수 있으며 이들을 베이징 수뇌부의 거처까지 들여보내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권력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우리에게 추배도의 예언은 재미로 가볍게 보고 웃어넘길 수 있지만 당사자인 시진핑은 과연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을까? 시진핑은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된 후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고 권력을 강화하면서 늘 자신의 안전과 권력을 우선시해왔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많은 독재자들은 측근의 배신으로 몰락했다. 게다가 시진핑은 중국 고전에 푹 빠져 있습니다. 역대 중국 최고 지도자들은 공자와 맹자의 말은 자주 인용했지만 순자의 사상은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순자를 가장 중요한 육아의 한 사람으로 소개했습니다. 시진핑 보좌진에는 옛 문헌과 풍수지리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팀이 있습니다. 심지어 시진핑이 덩샤오핑의 선전시처럼 필생의 업적으로 삼기 위한 시진핑의 도시 슝안신구 역시 풍수지리를 고려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슝안신구는 베이징의 용맥을 확장한 것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실제로는 풍수지리에 따른 시진핑 권력 안정을 위한 프로젝트였다. 게다가 시진핑에게 충성을 다하며 시진핑 아버지 무덤을 고대 황제 무덤처럼 만든 자오러지는 권력 6위에 올랐고 최근에도 권력 투쟁에 살아남아 권력 3위까지 올랐습니다. 중국인들은 풍수지리와 성묘의 안전이 가문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출세에 관련이 있다고 늘 믿어왔고 이건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저우융캉 같은 경우에도 승진하면서 특별히 조상의 묘를 수리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중국 권력 2위 리창도 마찬가지인데 리창 역시 조상묘를 관리하는 전담 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미래를 예언하는 또 다른 예언서가 있습니다. 철판도는 청나라 때부터 전해지던 그림 형식의 예언서입니다. 5마리 새가 산봉우리 사이를 날아가는데 그중 맨 뒤에 있던 하얀 깃털을 가진 새가 산 중턱에 부딪혀 죽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얀 깃털을 세로로 쓰면 시진핑의 성씨인 시자가 됩니다. 여담으로 한 군인이 활을 지니고 있다라는 문구와 용사가 후문으로 황궁에 들어간다는 것은 측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중국 최고 실세 장군 중사오진 역시 예언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다시 시진핑 후계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어쨌든 리창의 이름에 활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진핑이 견제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총리 리창의 힘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당정 분리를 실시해
국무원이 독립적으로 개혁 사상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시진핑은 40년 만에 국무원 조직법을 고치고 리창 총리의 권력을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리창 총리의 권력이 줄어들면 표면적으로 시진핑이 권력을 가져오지만 결국은 시진핑 옆에서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차이치가 실제적인 권력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차이치의 권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건 작년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전국위원회와 정부 비서총장 회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총리가 관리하던 정부 비서들과 심지어 리창 총리를 보좌하는 우정룬 국무원 비서장까지 이제 차이치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리창은 총리로서 전용기를 탈 수 있었지만 이러한 특권도 사라져 이제 전세기만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일중 정상회의 때 리창은 전세기를 타고 왔고 중국에서 영도인이란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 총리가 현지를 방문할 때마다 현지 당 정부 수뇌부가 동행했다고 관영 언론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리창은 이들과 동행해도 공식 보도자료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차이치가 리창이 시진핑의 각광을 빼앗지 못하도록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2인자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독재국가에서 보이는 일반적 상황이 비슷하듯이 중국 최고 지도자가 얼마나 신임하고 충성도가 높은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치는 상무위원으로 중국 공산당 서기처 서기이며 국가안전위원회 책임자 자리까지 겸직하고 있고 무엇보다 소조로 나라를 운영하는 중국에서 각종 소조의 책임자로 시진핑을 마쿠해서 대리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서기처는 중국 영도그룹의 안위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관장하며 고위급 인사들의 생활, 건강, 주거, 경호, 출장, 교통, 비용 등 관련이 없는 사무가 없을 정도입니다. 시진핑에게 위협이 될 인물들이나 우호 세력의 움직임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제공하면서 고위급 일거수일투족을 자연적으로 감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부까지 총괄하고 있으니 시진핑 1인 체제에서 차이치의 권력은 사실상 2인자라는 소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시진핑이 후계자 없이 세상을 떠난다면 중국 공산당 서열에 따라 리창 총리가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중국 체제의 특성상 언론에 자주 노출되며 표면적으로 활동하는 총리, 외교부장의 활약보다는 이렇게 뒤에서 실질적 권력을 잡고 있는 인물에 대해 깊게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